생강도 마늘처럼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생강이 내장지방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생강은 매우 맛과 특유의 향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식품으로 댓글도 많이 있었고요. 질문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생강 속 알싸한 맛과 향내는 문제를 우리 염증을 일으키는 체내 효소를 억제하고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해줍니다. 생강은 따뜻하고 순하며 쓰기 편한 음식에 가까운 약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강의 쇼아우성거든요. 활성산소에 의한 유전자 손상을 차단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난데요. 쳐서 말리게 되면 그 효과가 10배나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죠. 생강의 성질은 따뜻하며 맵고 독이 없고 오래 써도 해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이 자형으로 위의 분비를 촉진하고 토화력도 증진시키기 때문에 이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흥분을 억제하는 진정작용과 항균작용 등이 있습니다. 배가 나오면 무조건 내장. 지방이 많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박수. 지방은 크게 두 군데 다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피하라고 해서 피부 밑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내장지방이라고 해가지고 내장과 대장 사이에 저장된 지방을 내장지방이라고 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피하지방을 제거하기가 쉬울까요? 내장지방을 제거하기가 쉬울까요? 내장지방을 제거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장지방은 제거하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다면 내장지방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내장지방과 만성염증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염증은 무증상 상태로 몸속에서 수개월가 머물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악화시키는데요. 만성염증으로 생기는 질환이 어욱청나게 많기 때문에 만성염증이 많은 경우 심지어 암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약 38%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29% 이상 증가한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사망 수치도 함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 내장지방이 만성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상지방은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염증 물질을 가지고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혈액을 타고 돌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러한 질환들은 돌연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장지방 제거에 도움이 되는 생강 섭취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강커피입니다. 생강가루와 커피를 1:1 비율로 타서 드시면 됩니다. 뜨고 뭘 200ml에서 300ml 정도의 생강가루 1t스푼과 기호에 따라 커피를 1티스푼에서 2티스푼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요. 체내에 축적된 나쁜 지방을 태우는 진전을 성분이 늘어나고 동시에 지방 분해를 돕는 커피에 카페인으로 인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지방 분해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염이나든지 이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인과 진저 로리위를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잔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 기호에 따라 양은 조절하시면 됩니다. 물론 커피의 양과 생강가루의 양도 기호에 따라 목적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커피는 설탕과 크림이 들어있지 않는 플레커피나 원두커피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원칙으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어탕입니다. 갈증이 많이 나는 무더운 여름철에요. 궁중에서 갈증에서 음료로 많이 되셨다고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울림의 시리놈에 이 넥과 생강과에 속해 있는 쌓인 비위 등에 좋다라고 하는 백단향과 소화 불량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초과안을 사용해서 만든 음료인데요.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하고 위는 물론이고 경련을 진 점식치를 특효약으로 알려진 계피를 사용하는데요. 독이 보감에서도 혈액순환을 돕고 이장을 튼튼하게 하는 아주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피에는 신진대사를 촉진해 몸에 필요치 않는 물질을 빠르게 우리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조선시대 왕실에서 내려오 비법 음료로 생강과 함께 드시게 되면 체지방을 녹이고 염청 수치까지 감소시키는 데 뛰어난 효능이 있어서 매일 한 잔씩 마시게 되면 체지방과 만성염증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계피 50가라, 생강 50가라, 그리고 매실차 500ml 물 1리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계피는 가로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가능하면 자른 계피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생강이 역시 껍질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강은 껍질까지 사용하시는 것들이 좋겠죠.
중불에서 1시간 정도 끓여주시고요. 1시간 뒤에 매실차 500ml 코 약불에서 30분 정도 더 끓여주신 뒤에 기호에 맞게 물을 섞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따뜻하게 드셔도 좋고요. 여름철에 쉬운 행위 되셔서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생강과 말린 생강으로 건 생강차를 만들어 드시면 좋은데요. 건강 시끄러움하고 생장 양파 반개 계피 2g 정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 2리터 정도 부신 후에 1시간 정도 약불에서 끓여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본초 강목에서는 생강의 효능으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열을 내리게 하는 처방에 사용했는데 다이어트 관련된 처방으로 더 많이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건강과 생각은 요 같은 것인데 같이 쓰라는 이유는 말린 생강의 효능과 말리지 않는 생강의 효능, 이 몸에서 나타나는 작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인체 표면의 온도를 높여서 바깥쪽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말린 생강인 건강은 몸속 깊이 풀이 들어가서 체내의 온도를 높여가지고 복부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과 생각을 함께 쓰시면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데 더욱 더 효과적이겠죠. 생강을 김치로 담그면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인 프로바이오틱스 성분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요. 진저, 로가, 쇼갈 성분도 발효 과정에서 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죠. 고춧가루의 캡사이신 성분 즉 매운맛 성분요 지방을 직접 분해해주기 때문에 생강과 함께 드실 경우 내장 지만 분해와 배출에 한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한 김씨는 생강 500g과 멸치의 젓 1스푼 정도, 새우젓 1스푼, 다진 마늘, 다진 파 반 스푼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생강을 편으로 썬 후에 물에 30분 정도 담궈두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매운맛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후에 준비된 재료들을 섞어가지고 양념을 만들어준 뒤에 매운맛을 제거한 생강과 버무려 주시면 되는데요. 고춧가루 1에서 매운맛이 걱정되신다면 사과 4분의 1쪽을 갈아가지고요. 양념에 넣어주시게 되면 내어 말씀 줄어들고 훨씬 더 상큼한 맛이 증가되고요. 단맛이 부족할 경우에는 올리고당이라든지 아니면 매실액기스를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더 아쉽게 되실 수 있습니다. 쟁단 김치는 냉장고에서 1-4일에서 5일 정도 숙성하신 뒤에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셔야 되는 생강들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치질 환자의 경우에는 생강을 드시게 되면 혈관이 확장 되어져서 증상이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염이라든지 이궤양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를 자극해서 이액의 분비가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상한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속쓰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높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도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체내에 열을 올리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오히려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생강을 고르실 때는 무른 생강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물러진 생강은 쉽게 변질되기가 쉽고요. 여기에 곰팡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곰팡이가 독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한 생강을 드시거나 무른 생강을 드셨을 때는 오히려 살살을 하거나 식중독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을 고르실 때는 단단한 것을 고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냄새나 향이 진한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내장 지방에 도움이 되는 생강을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나 때문에 내장 지방이 늘어나 신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생강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